안녕하십니까. 애동가끔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 1회차 에너지관리 기능장 필답형 보건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24년도 1회차 에너지관리 기능장 필답형부터 제가 이제 복원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의 회차는 복원을 안 했나요? 그렇죠. 이전에는 제가 교재를 출판하지도 않았었고 영상을 촬영하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복원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23년도에 이 에너지관리 기능장 실기 필답형 교재를 완성을 했죠. 그래서 이제 동영상까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 회차부터, 그러니까 24년도 1회차부터 요 필답형 문제를 복원을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실기 교재 구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기출 문제가 뭐 몇 년도 몇 회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회차부터 기출 문제 1회부터 30회까지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는 기능장 정기 회차는 아닙니다. 요건 뭐냐면 제가 집필 당시로부터 그때까지 출제되었던 최신 경향의 문제로부터 뒤쪽으로 몇 년이겠어요. 이 기능장이란 거는 연 2회 시험을 보니까 뒤쪽으로 15년치를 기출 문제로 만든 거고, 연도 표시 없이 그냥 1회부터 30회까지 만들어 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도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에 출제되었었던 기출 문제죠. 그러니 요거를 제 교재를 구매하시고 제 영상을 보셨다라고 하는 그 가정하에 제가 보건 문제 풀이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 요 1회차부터 30회차까지 제 교재라든가 강의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요 그냥 보건 문제만 보시는 경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한 감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1회차부터 30회차 이 기출문제 풀이 다 있죠. 그래서 멤버십 가입하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요 보건 문제를 이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건 문제 풀다가 좀 상세한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전에 나왔던 문제라면, 이전에 제가 1회차부터 30회차 문제 이거 기출문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상세하게 다뤄드렸어요. 그래서 몇 회차 몇 번 문제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돌아가서 그것만 한번 딱 보신다면 그 내용이 정립이 될 겁니다. 근데 미리 아는 내용이다 그럼 그냥 쭉 지나가시면 되는 거죠. 혹은 들었는데 까먹었다 그러면 한 번 더 제가 짚어드리는 부분만 봐주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제가 제 실기 교재에 나와 있던 1회차부터 30회차까지 기출문제를 다 보셨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보겠습니다. 복사난방의 장점 3가지와 단점 2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복사난방이란 것은 우리 실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패널을 매설하는 거죠. 그래서 천장, 바닥, 벽 등에다가 패널을 딱 매설을 합니다. 그리고 보일러를 설치해요. 보일러를 설치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배관을 보내서 코일을 깝니다. 이런 식으로 패널 안쪽에다가 코일을 깔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죠. 그래서 보내고 되돌아오면 됩니다. 자, 이때 보일러가 전기 보일러면 요 배관 안에 전기가 순환할 거고, 온수 보일러면 온수가 순환하게 됩니다. 쌤, 그러면 이거 전기 보일러 또는 온수 보일러니까 전기 난방 아니면 온수 난방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최종 열 전달 방식이 패널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복사열의 형태로 이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복사난방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을 복사난방 또는 패널을 매설했기 때문에 패널 난방 이렇게 부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사난방 또는 방사난방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쌤, 그러면 전기난방, 온수난방은 어떻게 됩니까? 자, 어떻게 되냐? 실이 이렇게 있으면 전기 또는 온수난방은 안쪽에다가 방열기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 코일을 딱 깝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전기 또는 온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전기 또는 온수 코일을 만들어서 방열기를 설치하게 되면 이게 이제 대류 현상에 의해서 열이 순환을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방열기를 실 안에 넣었다면 전기 난방 또는 온수 난방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패널을 매설하면 뭐라고요? 복사 난방 또는 패널 난방으로 본다. 같은 말인 거죠. 복사 난방, 패널 난방. 자,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단점 한번 보게 되면 복사 난방의 장점부터 봅니다. 첫 번째, 높이에 따른 온도 분포가 균일하다. 그렇죠. 패널이 사면에 매설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가열이 됩니다. 그 말은 온도의 분포가 균일한 것이고, 만약에 이게 전기 또는 온수 난방이면 방열기 근처는 따뜻하겠지만 저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좀 선선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복사 난방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온도 분포가 좀 불균일할 수가 있는 거고, 온도 분포가 가장 안 좋은 거는 온풍 난방입니다. 온풍 난방은
실제로 온풍이 나오는 곳이 아니면은 멀리 떨어져 버리면은 좀 춥게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복사난방 같은 경우에는 온도 분포가 균일하다. 그 다음 두 번째, 동일 방열량에 대한 열 손실이 적다. 왜? 패널이 사면을 감싸고 있으니까 요 실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열량이 있다면 패널이 그걸 막아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열 손실이 적습니다. 얘들은 어때요? 천장이라던가 벽으로 빠져나가는 방열 손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공기 등 미진을 태우지 않아 쾌감도가 좋다. 그래서 쾌감도가 가장 좋은 방식은 하면은 복사난방이었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복사열에 의해서 사면에서 은은히 가열을 하다 보니까 이 안쪽에서 대류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증기난방 또는 온수난방은 이 대류 현상을 이용해서 열을 이동시킵니다. 자, 이때 특히나 증기난방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다 보니까 대류 현상이 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류 현상이 심하면 여기 바닥에 체류하고 있던 미진, 먼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탁 있다 하면은 호흡기 쪽으로 떠올라요. 그렇게 되면 증기난방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실에 딱 들어가면 뭔가 텁텁함을 느껴요. 먼지를 마시는 거죠. 근데 이 복사난방 같은 경우는 밑에 먼지가 있더라도 이게 떠오를 일이 없기 때문에 쾌감도가 좋게 느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공기 등 미진을 태우지 않아 쾌감도가 좋다. 이러한 장점이 있군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차근차근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단점을 딱 보게 되면 첫 번째, 초기 설치비가 많이 든다. 왜 그럽니까? 패널을 실제로 매설을 해야 되죠. 패널이 매설되고 거기에 배관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패널에 단열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열이 안 되면 이쪽으로 열이 손실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열하는 부분 말고는 다 단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복사난방은 초기 설비비가 많이 드는구나.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매입 배관이므로 고장 수리 및 점검이 어렵다. 그렇죠. 매입돼 있으니까 어딘가 고장이 나고 누설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거 누설을 탐지하려면 다 파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장 발견 및 수리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밑에 참고적으로 박스 안에 보시면은 복사난방 장점, 단점 이렇게 정리해 둔 거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복사난방의 장단점 같은 경우는 우리 필기 문제 풀 때 꽤나 자주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요거를 정리만 잘하시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거예요. 필기는 우리가 개념을 알기 때문에 보고 이해하고 찍으면 되지만 필답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연습장 딱 옆에 두고 몇 번 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복사난방의 장점 3가지, 단점 2가지가 아니고 거꾸로 장점 2가지, 단점 3가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장단점을 한 3개 내지 4개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아래 그림과 같은 벽체의 통과 열량은 몇 kW/m 자승인지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통과 열량 Q를 계산을 하고 싶은데 요 Q의 단위를 뭘로 계산해야 됩니까? 몇 kW/m 자승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열량이라 하면 단위가 kJoule로 나오던가 아니면 킬로와트로 나오던가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SI 단위에서는. 근데 이번 문제에서는 뭡니까?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열량을 계산해라 라는 겁니다. 즉 단위를 한 번 더 이렇게 꼬아 놓은 겁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너무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면서 단위를 맞춰본다면 우리가 기존에 알던 방법으로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문제를 이렇게 줬습니다. 요 그림을 줬는데 그림에 제가 내화벽돌이라고 적은 거는 임의로 그냥 적어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벽체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온도 보니까 1200도시라고 돼 있어서 이거 연소실 같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냥 내화벽돌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실제로는 문제에서는 그냥 벽체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만 두세요. 자, 그렇다면 내측이 1200도시다. 그럼 연소실 안쪽이죠. 그럼 이게 열이 발생하면 이게 방열 손실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통과된 그 열량을 kW/m 자승으로 계산하라 라는 거고, 자, 조건을 딱 보니까 열 전도율과 열 통과율을 줬어요. 그 말은 뭐죠? 열 통과율 K를 계산해라 라는 거죠. 이걸 계산해서 열량으로 바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열 통과율 K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조건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건을 정리를 합시다. 자, 그렇다면 우선 제가 임의로 요 내측 열
전달률이겠죠. 열 전달률을 A1으로 두고요. 그 다음 외측을 A2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뭡니까? 공기라는 유체, 요거는 연소가스가 될 겁니다. 이 연소실을 하면. 그러면 연소가스라는 유체와 고체 간의 열 이동이니까 열 전달. 이것도 마찬가지. 고체 벽과 이 바깥쪽에 공기겠죠. 그러면 고체와 유체 간의 열 이동이니까 열 전달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벽체 사이를 통과할 때 고체를 통과하니까 이 람다라는 게 존재할 거예요. 열 전도율이 존재할 겁니다. 이때 벽체의 두께를 줬는데 이 벽체 두께는 뭐가 돼요? L이 되겠죠. L. 이렇게 두고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측의 열 전달률 같은 경우에는 내측 열 전달률은 이게 50으로 돼 있네요. 50이고 단위가 와트 퍼 미터 자승 도시라고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외측 같은 경우에는 열 전달률이 1200입니다. 1200 와트 퍼 미터 자승 도시로 준 겁니다. 그럼 이제 열 전도율 있겠죠. 열 전도율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30이다. 30이고 단위가 와트 퍼 미터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 전달률의 단위는 미터가 자승인 거고 열 전도율은 미터가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열 통과율 또는 열 관료율이라고 하죠. 요 K의 값을 찾아본다면 이 열 통과율 공식이 어떻게 돼요? A1분의 1 더하기 람다분의 L 더하기 A2분의 1 분의 1 하게 되면 열 통과율, 다른 말로 열 관료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벽체가 여러 개예요. 그러면 요 람다분의 L이 여러 개가 늘어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근차근 넣기만 하면 되는데, 자, 잘 보시면 구하고자 하는 단위는 우리가 킬로와트로 구해야 됩니다. 근데 단위들을 보니까 전부 와트로 돼 있어요. 그럼 얘들을 킬로와트로 구해서 넣어주면 편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 둘, 셋 하면 0.05가 되고 이게 킬로와트가 됩니다. 얘도 하나, 둘, 셋 하면 1.2가 되고 요게 킬로와트가 되겠죠. 그럼 얘도 하나, 둘, 셋 하면 0.03이 되고 이게 킬로와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구했을 때 이 열 통과율의 단위가 킬로와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두고 넣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구해놓고 나중에 바꿔도 됩니다. 천을 나눠서. 저는 요게 이제 편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A1이 0.05죠. 0.05 분의 1이 되고 더하기, 자, 람다가 0.03 분의, 자, L은 얼마입니까? 40ml인데 단위가 전부 뭐예요? 미터 단위로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둘, 셋 해가지고 0.04가 되고 이게 뭡니까? 미터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0.04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더하기 A2는 1.2 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 분의 1 하시면 되죠. 그럼 단위 환산 한번 해보면, 자, 밑에 있는 것만 보는 겁니다. 밑에 있는 거 딱 봤을 때 0.05분의 1이니까 이 단위가 역수가 되는 거죠. 이 뒤집히는 겁니다. 역수 취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단위가 미터 자승 도시 퍼 킬로와트가 될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A2분의 1이니까 역수 취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터 자승 도시 퍼 킬로와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거 람다인데 람다분의 1로 뒤집은 거죠. 엄밀히 따지면 람다분의 1로 뒤집었고 거기에 L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람다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미터 도시 퍼 킬로와트인데요. 여기에 요 L을 곱했죠. 그럼 L은 미터 단위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미터가 하나 더 곱해지면서 미터의 자승이 된다. 그래서 미터 자승 도시 퍼 킬로와트 다 통일이 되니까 요 밑에 있는 값의 단위는 미터 자승 도시 퍼 킬로와트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역수 분의 1 했죠. 요 밑에 있는 전체 분의 1 한 거니까 요게 한 번 더 뒤집히면서 단위가 킬로와트 퍼 미터 자승 도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요 K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값을 계산기에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딱 해보시면 요게 얼마 나오느냐 하면 봅시다. 0.045 나오네요. 0.045 단위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했습니다. 킬로와트 퍼 미터 자승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열통과율을 계산해 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열량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열통과율 줬을 때 열량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Q는 K, F, 델타 T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K가 지금 단위로 친다면 킬로와트 퍼 미터 자승 도시가 되고, F는 면적이니까 미터 자승이 되고, 도시 온도차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도시가 사라지고 미터 자승 사라지니까 최종 단위는 어떻게 돼요? 킬로와트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요 F를 지우시면 됩니다. F를 지우면 어떻게 되냐? 요 면적 미터 자승 사라지니까
요게 원래 미터 자승 도시였죠. 미터 자승이 사라져 버리니까 도시만 이렇게 사라지고 킬로와트 퍼 미터 자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종 공식은 Q는 K의 델타 T가 되는 거죠. 그냥 F를 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단위 면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대로 요것도 계산을 딱 해보게 되면 K가 우리가 요거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0.045 킬로와트 퍼 미터 자승 도시가 되고 거기에 곱하기 온도차 얼마 되겠어요? 온도차가 요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거 필답형이니까 여기에다 굳이 단위를 쓰지 않겠습니다. 여기 곱하기 온도차 하게 되면 온도가 1200에서 50도로 바뀐 거죠.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자, 그래서 높은 거에서 낮은 거 1200에서 빼기 50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 환산 요것도 해보면 킬로와트 퍼 미터 자승 도시가 되고 얘는 도시가 되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남는 단위가 킬로와트 퍼 미터 자승이 되겠구나.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최종적으로 계산을 딱 해보게 되면 51.75 킬로와트 퍼 미터 자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위까지 정확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필답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작성하실 때는 여기 앞에 있는 기호는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쓰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냐, 요거는 굳이 안 쓰셔도 되죠. 요 공식까지는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쓰셔야 돼요. 요 K라는 걸 써주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번 K는 요 공식으로 쓰시고 답까지 써주시고, 요게 제가 해설에 적어드렸으니까 해설대로 쓰시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거 동그라미 2번 해가지고 굳이 요 공식은 안 쓰셔도 되고 Q는 요 밑에 있는 수식으로 숫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 이거 계산 과정에다가 단위 써도 되냐 안 써도 되냐라고 하지만 제 경험상 그냥 안 쓰시는 게 더 깔끔합니다. 대신에 요 수식을 요 계산 과정 이렇게 쓴 거죠. 계산 과정 1번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 계산 과정 2번 요거를 작성을 하시고 이제 답란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답란에다가 51.75 단위와 함께 킬로와트 퍼 미터 자승이라고 작성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강의하다 보니까 좀 지저분한데 요런 단위도 굳이 안 쓰셔도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는 교재에 보시면 제가 해설을 다 달아드렸으니까 그 해설을 참고하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깔끔하게. 자, 그래서 3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시간당 연료 소비량 200리터인 보일러에 유예열기 히터를 설치하려고 한다. 자, 여기 갈로에 보니까 히터라고 돼 있는데 복원 과정에서 제보 시에 히터라고 나왔어요 라는 말이 있어서 그냥 제가 갈로에서 히터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유예열기로 나올 수도 있고 히터로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연료의 예열 온도가 80도씨 예열기 입구 온도가 50도씨일 때 유예열기 히터의 용량은 몇 킬로와트인지 구하시오. 단 연료의 비열 줬고요, 비중 줬고 유예열기 효율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건을 정리해야 되죠. 연료 소비량을 줬으니까 GF가 200리터 per hour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도차 줬네요. 델타 T가 80 빼기 50 요게 도시가 되죠. 그리고 비열 줬네요. 비열이 1.88 kJ per kg 도시가 되고, 비중 줬고요. 비중 S가 0.95다 라고 준 거고, 자, 그 다음에 예열기 효율 이타가 80%니까 0.8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풀었던 것 중에 19회차에 13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19회차 풀 때는 이걸 공학 단위로 풀었고 이번 문제에서는 뭡니까? 키로 줄이니까 SI 단위로 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조건을 딱 정리하니까 공식이 보여요. G, C, 델타 T가 보입니다. 그래서 G, C, 델타 T로 푸시면 되는 거고 단위 환산만 잘 하시면 되죠. 그래서 G의 값이 200입니다. 그래서 200 요게 리터 퍼 아워가 되고, 거기에 곱하기 비열 넣으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넣으면 안 돼요. 왜? 비열의 단위는 킬로줄 퍼 킬로그램 도시이기 때문에 이 리터를 어떻게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참고적으로 물인 경우가 기준이고요. 물인 경우에는 물 1kg은 뭐와 같습니까? 1리터와 같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선은 요걸 좀 이용을 할 건데, 이전에는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은 원래 비중이란 것은 뭐였어요? 비중이라는 거는
비중량 간의 그 B를 비중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감마 W분의 감마가 비중이 됩니다. 이건 뭐예요?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떠한 유체의 비중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 물보다 가볍냐 무겁냐를 따지는 게 비중입니다. 비교한 중량. 그래서 단위로 치게 되면은 우리가 요거 이제 비중량의 단위를 킬로그램 퍼 미터 삼승으로 쓰기도 하고요. 또 똑같은 최적이기 때문에 킬로그램 퍼 리터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 문제에서는 요거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의 비중량이 킬로그램 퍼 리터 분의 요거 연료의 비중량 킬로그램 퍼 리터 했을 때 그 비중이 어떻게 나온다? 이번 문제에서는 연료의 비중이 0.95더라 라는 겁니다. 대신에 단위가 없어져 버려요. 비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위가 없는데요 하니까 직관적으로 환산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라라고 했습니까? 요 이제 비중이 0.95다라는 거는 물에 비해서 5% 작은 상태다라는 거죠. 비중이. 자, 그 말은 뭐예요? 무게적으로 가지고 간다면 물보다 한 5% 가벼운 유체구나. 그러니까 기름이 이제 물 위에 뜨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연료양이 아니고 물이라고 생각하고 얘는 물보다 5% 그 가벼운 유체니까 요게 0.95를 곱하면 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물은 어떻게 됩니까? 물의 비중량이 킬로그램 퍼 리터가 되니까 요걸 곱한 겁니다. 물이라고 생각하면 거기 요게 이제 리터가 지워지고 킬로그램 퍼 아워인데 대신에 0.95 그러니까 물보다 가벼운 유체 연료다 라고 생각하고 곱해주면 킬로그램 퍼 아워가 된다 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이렇게 설명하니까 직관적으로 단위 환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헷갈려들 하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비중이 아니고 비중량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200 요게 리터 퍼 아워라고 했죠. 거기에 곱하기 물의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1이 됩니다. 1. 근데 물은요 비중량으로 치면은 단위가 어떻게 돼요? 킬로그램 퍼 리터가 되는 거죠. 왜? 물 1kg에 1리터랑 같잖아요. 그 말은 단위 1리터당 무게가 어떻게 됩니까? 1kg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1을 넣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물의 비중량이라고 가정합시다. 물의 비중량 1이다 라고 했을 때 요게 이제 킬로그램 퍼 리터가 된다. 요 단위가 들어가는 겁니다. 물의 비중량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곱하면은 요게 지워지면서 이게 물의 양이 되는 겁니다. 대신에 거기에 비중을 곱해야 되죠. 왜? 이건 연료에 우리가 양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곱하기 0.95를 하게 되면 이미 단위는 킬로그램 퍼 아워로 바뀌었고요. 대신에 연료의 비중이 물에 비해서 어때요? 5% 작은 거니까 곱해주면은 G가 나온다. 연료의 양이 나온다. 라는 거죠. 정확한 연료의 양. 그래서 이렇게 강의하는 게 아무래도 단위를 직관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19회차에서 봤던 거는 뭐예요? 요 1을 그냥 생략하고 본 거예요. 생략하고 물이다 생각하면은 킬로그램 퍼 아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보다 가벼우니까 0.95를 곱하세요.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직관적으로 단위가 안 보이니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1을 넣고 여기 이제 물의 비중량이다 생각하고 킬로그램 퍼 리터로 넣으면 돼요. 왜? 요 관계를 이용한 거죠. 요 관계. 그래서 물의 비중량이 1kg per 리터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물의 양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곱하기 0.95를 하게 되면 연료의 양으로 바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훨씬 더 직관적이죠. 자,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값이 결국은 G가 되는 거고 여기에 곱하기 비열합니다. 비열이 1.8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킬로 줄 퍼 킬로그램의 도시가 되고 그다음 곱하기 온도 차니까 80 빼기 50 하게 되면 이게 도시가 되죠. 그럼 이렇게 사라지고 이거 킬로그램이니까 킬로그램 사라지고 남는 게 뭡니까? 킬로 줄 퍼 아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남는 단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킬로 줄 퍼 아워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에다가 나누기 3600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 요 위에 값이 킬로 줄 퍼 아워로 나온다 라고 했으니까 3600을 나눠주면 킬로와트로 바뀝니다. 그 왜 그러냐? 요거 알아두셔야 되죠? 1킬로와트는 1킬로 줄 퍼 세크와 같고요. 그러면 이 킬로 줄 퍼 세크를 킬로 줄 퍼 아워로 바꾸려면 3600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3600
kJh와 같다라고 했죠. 이건 모르겠는데요. 자, 1kJs는 곱하기 세크 곱하고 hour를 나누면 되니까 1시간은 3600초죠. 그래서 s가 사라지면서 hour가 들어가니까 이거 뭡니까? 3600을 곱해준 겁니다. 그래서 1kJs는 3600kJh와 같고 그 말은 뭡니까? 1kW는 3600kJh랑 같죠. 그러니까 위의 값이 이 kJh로 나오니까 여기에 3600kJh로 나누게 되면은 그 값이 킬로와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계산을 하시고 효율을 줬기 때문에 나누기 0.8을 합니다. 요 위의 값에 나누기 0.8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제 최종 단위가 킬로와트가 나오죠. 그래서 계산을 딱 해보시면 3.72 킬로와트가 나오겠군요. 그래서 요 값들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공식이 어려운 게 아니고 단위 환산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19회차도 보시고 지금 풀어드린 문제도 보시면서 그 개념을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제가 1을 생략했기 때문에 헷갈려들 하시는데 요 1이 뭡니까? 물의 비중량입니다. 물의 비중량 단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요 관계를 이용했기 때문에 요게 킬로그램 퍼 리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위 리터당 물은 1kg과 같으니까 결국은 물의 비중량은 1이 되는 거고 여기에 1을 곱하게 되면은 아까 리터 퍼 아워였는데 리터가 사라지면서 킬로그램 퍼 아워로 단위가 환산됐죠. 그러면 이 연료는 물의 비중을 1로 뒀을 때 그거보다 가벼운 거니까 곱하기 0.95 하게 되면은 연료의 그 이제 전체 양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번 문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계산 과정에다가 요 전체를 작성을 해 주시고 이 단위 환산 과정은 안 적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답에다가 정확하게 요 단위와 함께 작성을 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